6.4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여야 후보들은 각자 다른 셈법으로 득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불법 도살한 흑염소나 개에 물을 주입해 중량을 늘려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식수로 쓸 수 없는 지하수가 사용됐는데 대구에서 유통된 양만 38억 원어치나 됩니다. 6.4 지방선거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3선에 도전하는 여당 후보와 일당 독식의 구조를 깨뜨리겠다는 야당 후보가 양자 대결을 벌이고 있는 대구 달서구 편을 전해드립니다. 대구 문화방송이 혁신도시의 성공과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 시리즈 혁신도시 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만나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됩니다. 선거 당일 투표하기 힘든 유권자들은 사전에 전국 어디서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여야 대구시장 후보 진영은 사전투표제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전략 짜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지방선거 사전투표제가 실시됩니다.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집이나 주거지에서 가까운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전국 어디서든 바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권영진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측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에서 결국 새누리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권영진 후보 캠프에서는 자원봉사자들과 당원 조직들을 이용해서 현장 투표를 할 수 없는 출타자들에게 진정한 대구의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권영진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표 참여율이 낮은 청년층이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야당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직장인 등 젊은 층이 주 대상이니까 SNS를 통해서 좀 재미있고 흥미롭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네, 물론 김부겸 후보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직접 거리로 나서서 홍보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에 대해 여야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 진영마다 사전투표제가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득표 전략 짜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열전 현장을 가다 순서입니다. 이 대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달서구청장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여당 후보와 일당 독식의 구조를 깨겠다는 야당 후보가 양자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선 도전에 나서는 새누리당 곽대운 후보는 그동안 해온 역점 사업을 정리하고 문화 복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61만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어질고 선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문화예술 쪽에 좀 더 역점을 두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평생학습 쪽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면서 이웃을 알아가고 서로 이웃과 정을 나누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학기 후보는 새누리당 독점 구조를 바꾸고 서민 중심의 달서구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어린이 복합문화예술 공연장과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해 어린이 천국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의 어린이 문화마을을 조성하여 달서구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 전면 무상 보육 실시 시범도시를 추진하여 보육복지도시를 이뤄내겠습니다. 3선 도전에 나선 여당 후보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야권 후보가 맞붙은 달서구청장 선거는 관록과 폐기, 안정과 변화의 맞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지역 여야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오늘 당사에서 6.4 지방선거 대구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주호영 새누리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에, 정책자문위원장에는 노동일 전 경북대 총장을 선임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도 오늘 6.4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저녁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불이 나 학생 5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도견엽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저녁 7시쯤 대구시 중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신관 5층 2학년 교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교실은 비어 있었지만 같은 층 다른 2학년 교실에서는 학생 수십 명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로 학교 안에 있던 학생 500여 명이 불길을 피해 운동장 등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대피를 지도하던 남자 교생 22살 김모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학생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학생들은 교사들의 지도를 받으며 귀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차 30여 대와 소방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 1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은 빈 교실에 청소 도구함에서 불이 난 점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불법 도살한 흑염소나 개에게 물을 주입해서 중량을 늘려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식수로 쓸 수 없는 지하수를 사용해 한 마리에 2kg까지 무게를 늘려 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칠곡에 있는 불법 도축장. 곳곳에 불법 도살당한 개와 흑염소가 널브러져 있고 한쪽에는 퉁퉁 부은 모습의 개도 보입니다. 중량을 늘리기 위해 고압 고무호스를 이용해 죽은 흑염소나 개의 혈관에 물을 주입한 것입니다. 생육 자체를 키로당 거의 사가는 시점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죽이고 나서 즉시 이제 피를 빼면서 바로 물을 넣어가지고 피 대신에 물이 이제 흡수되도록 하는 그런. 식수로는 쓸 수 없는 지하수가 사용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에 구속된 식육 도매업자 54살 이모 씨 등 4명은 한 마리당 평균 2kg가량 무게를 늘려 3, 4만 원을 더 받고 유통시켰습니다. 지난 2010년 2월부터 대구 일대 보양식당 20여 곳에 팔려나간 흑염소와 개는 무려 12,000여 마리, 38억 원대에 이르고 이 씨 등은 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도축장에서 찾은 4억 원대 현금을 압수하고 종업원 3명을 입건하는 한편 업체 폐쇄 등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수출이 지난해보다 4%가량 증가했습니다. 대구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수출은 53억 6,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가량 늘었습니다. 이는 지역 수출의 42%를 차지하는 철강과 금속, 통신기기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미국과 일본 지역에 휴대전화와 냉연 강판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수입은 2% 늘어난 18억 5,500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3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혁신도시의 성공과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 시리즈 혁신도시 장에게 듣는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만나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반갑습니다. 아이고 정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고 하면 산업단지와 관련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또 그걸 관리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입주기업분들을 이게 기업 활동을 잘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직접 관리도 하고 기업분들을 지원도 하는데 그 국가단지에 입주한 기업분들이 한 6만여 개 업체가 됩니다. 산업단지들의 그 경쟁력을 좀 높이고 거기에 입주한 그 기업분들을 좀 성장을 잘 지원해서
대구 경제 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력 채용이나 또 여러 가지 용역 발주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도 특별하게 우리 대구 지역 경제에 또 지역 인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 노력을 좀 더 할 생각입니다. 그 대구 지역 산업단지 경쟁력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고 이 대구시에 먼저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공단이 이 대구로 이전하면서 대구 발전을 위해 내린 조치라고 보여지는데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지역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좀 상호 힘을 모아서 좀 해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대구시에서도 좋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좀 상호 협의체를 출범을 시켜서 발전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는 많은 문화시설들이 있고 또 문화예술 행사들이 연중에 많이 열리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이전기관 임직원들에게 그런 문화적인 여러 행사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배려해 주신다 그러면 이전기관들에게 정착하고 또 한마음이 되는데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사님, 그 대구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대구의 산업단지를 더 발전시켜서 윤택한 도시 대구를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금융회사 민원 발생 평가에서 가장 나쁜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의 지역 지점에도 불량을 나타내는 게시물이 붙었습니다. 5등급 불량을 받은 금융기관은 은행권 가운데는 국민은행과 농협, 한국SC은행이고 신용카드사는 롯데와 신한카드, 생명보험은 알리안츠와 에이스, ING생명보험, PCA생명 등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국민은행 72개 지점과 농협 120여 개 지점 등 해당 금융기관의 지역 지점에도 이를 알리는 5등급 불량 안내문이 지점 입구 출입문에 일제히 게시됐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소득층의 집을 고쳐주는 사랑의 1000호 집수리 사업을 이어갑니다. 대구시는 올해 64개 기업, 기관, 단체로부터 5억 7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구군에서 추천한 저소득층의 낡은 집 368채를 이달부터 수리합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집에 도배나 장판, 보일러, 전기 설비 같은 생활 필수 시설을 고쳐주거나 바꿔주는 것으로 가구당 200만 원 안팎이 지원됩니다. 제42회 성년의 날인 오늘 전통 성년 의식인 관례와 계례 행사가 안동 태사묘 숭고당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관례와 계례에는 올해 만 20세가 되는 류성문, 김준우, 조영빈 군이 관자로 참여했고 계자로는 김홍비 양이 참가했습니다. 영남대와 동양대 등 지역대학들도 올해 성년이 되는 재학생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전통 성년 의식을 갖고 이번 한 주 동안을 성년 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청년 유니온은 오늘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공정한 일자리 등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생활임금, 구직 촉진 수당 등을 공약에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건축물이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 시공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다음 달부터 사전 예고 없이 연중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인허가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해 설계자와 감리자 등이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 추락사고 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모 건설사 대표 54살 이모 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8년 1월 달성군의 주택 증축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추락 사고가 나자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여서 산재 보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고 사고 장소를 자신이 짓고 있던 사우나 건축공사 현장으로 허위 신고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 8,900만 원 상당을 부정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소백산의 철쭉 성수기를 맞아 특별 보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음 달 15일까지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해 철쭉을 비롯한 산나물과 산약초 채취와 흡연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